왕세자가 한국에 왔던 온 의미가 뭘까요? 사실 아, 일본은 바이패스해 버렸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있죠. 일단 그 첫째 네옴시리 거기에 투자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필요하고 돈은 있으니까 투자자보다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아니요. 건설사 찾는 투자자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투자자가 필요하고 저기 실례로 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저기 네옴시티를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면서 이제 최근에 조감도를 이렇게 처음 공개한 게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단독으로. 그 네옴시티 홈페이지도 나오지 않은 거를 미국에서 그냥 월스트리트저널로 제가 그거를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사진이 너무 멋진 사진이 떠가지고 이거를 좀 제 책에 넣으려고 저작권 때문에 기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기자가 이제 휴가 갔다고 아이고 아까워. 못 넣었는데 네. 다른데 혹시 사진 있나 봤더니 그 월스트리트저널 단독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데 또 사진 몇 개 뜬 데가 있어서 이거 얘기했더니 월스트리트 그 거기에 직접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저작이다. 예, 그래서 결국 못 했는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투자자들이죠. 자본가들, 투자자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투자자에 관심이 많고 한국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우디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방산, 한국 방산이 예, 기술이 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K9. 예, 그렇죠. 특히 그 방공망. 방공망. 근데 물론 그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그 합작을 하고 이제 그 뭐야, 관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얼부터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언론인 암살 사건이 예, 있었어요. 예, 예. 터키에서.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약간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거를 그 공격 무기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을 그 방공망도 이렇게 주는 거를 좀 주저하게 조금 약간 차단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다 유럽에서 반대하는데 독일하고 이렇게 뒷거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아이고. 독일이 이제 조금 난리가 났는데 금액이 이게 모르게 하는 그 조건으로 좀 뭐라고 그러지? 완전히 비싸게 비싸게 한다면 그런 말이 뭐라고 하죠? 바가지 씌워. 바가지요, 바가지. 제가 한국을 떠나지 오래 너무 오래돼가지고 단어가 가끔 바가지를 엄청 한국에서 그 한화에서 할 수 있는 보다 한 56배를 받아 쳐본 거예요. 56배. 56배.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는 이제 뭐 이거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한국에 조금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는 56배는 아니고 그래도 한 뭐 20배 정도 받아야지 그럼.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 비호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 이제 지금 뭐 중국하고는 그 공격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근데 사우디에서는 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것도 의외네요. 왜냐하면 예. 굉장히 미국하고 가까웠었는데 네. 미국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네. 적대 국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다른 시스템인 중국 거를 도입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미국이 계속 그 암살 사건 언론인 암살 사건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고 이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미국만 의지하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구를 하고 예. 언제 좀 떠날지 모르고 그다음에 군사 기술 같은 걸 잘 안 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조금 더 호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 그 모든 걸 어떤 투자랄지 아니면 원조를 한다든지 비즈니스 거래할 때 절대 그 중동의 나라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본가에 약간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본가들하고 직접 거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뭐 바이든이 뭐 자본가 하나하나 해가 너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도 마스크 쓰라고 해도 딱 반발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너무 마스크를 지금도 너무 잘 쓰죠. 지금 마스크 다 안 쓰거든요, 미국은. 어. 근데 와서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너무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다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한국은 쓰라면 다 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만큼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바이든하고 거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본가들 어차피 거래는 자본가들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그 전국 정부에서 너희들 해외 투자하려면 이런 것만 해라. 다른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뭐냐면은 자본가들을 중국 정부가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살만 입장에서는 시진핑하고 직접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본가와 직접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왔을 때 막 전투기로 막 5개 호위를 하고 바이든하고는 주먹 인사만 했죠,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시진핑 왔을 때는 완전히 호위와 엄청난 환대를 했죠. 다른 거죠, 대접이.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리스크를 줄인 차원에서 약간 그 의존하는 관계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재밌네요. 국제 정세에서 네. 사우디의 위치가. 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친한 것도 너무너무 이상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적국이었죠. 적국인데. 예.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 그 디펜스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다고요. 도입하려고 하는 저기 이제 그건 이제 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게 뭐 요르단하고 왜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그렇죠. 이집트도 전쟁했고 중동 사우디 뭐 전쟁. 중동 네. 전쟁에 다 싸웠던 나라인데 네. 이스라엘이 발표한 계획이 보면은 요르단을 그 자기의 어떤 계획에서 핵심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 물류의 허브로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이집트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중동이 변하고 있네. 중동이 변하고 있는데 아까 그 트렌드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까 옛날에는 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그 기업 대 국가,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으로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자본가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자본가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본가는 이렇게 개인이 주식 투자자도 자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 행정에는 국경이 있지만은 자본에는 사실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가 되고 많이 그 국가 일단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한 나라의 어떤 경제 파이가 늘어날수록 더 이상 그런 그 전쟁의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봐 가지고는 뭐 너무 리스크가 크는 거죠. 잃어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동에 점점 그렇게 될 상황입니다. 예. 한국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요? 그냥 진짜 국방도 도와주면서 군수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진출하는 게 맞을까요? 그분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국방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 이란 아직까지 뭐 평화 무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란하고 굉장히 앙숙 관계 있죠. 이란, 사우디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대부고 예. 사우디는 그 수니파. 수니파. 그래서 이제 사우가 안 되는데 물론 두 나라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싸운 적이 없지만 대리전 양상으로 계속 했었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국방이 중요하죠. 사우디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가장 관심은 이제 기술력이에요. 국방에 대한 기술력. 그래서 이제 아마 합작 투자로 미국은 절대 그런 걸 기술을 이제는 안 해주죠. 그래서 합작 투자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죠. 방산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좀 미국하고 멀어진 틈을 타가지고 미국 유럽하고 멀어진 틈을 타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큰 이제 분야는 뭐 네옴시리 그 프로젝트가 그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인 그런 수소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에서 지금 네옴시티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이야. 네, 예. 지구가 이제 둥그니까 네. 중간에 또 이렇게 몇 번 꺾일 정도로 네, 예. 길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네, 사막을. 예. 그걸 왜 하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얘기했던 게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럼 왜 그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중동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 본부가 다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이 총괄 본부를 사우디로 옮기는 걸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종주국이 되고 싶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아까 크니까. 예, 그런 그것도 그렇고 그런 주재원들이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 나라가 경제가 좋은 겁니다. 경제적 기반이 돼야 자기 어떤 절대 군주로서의 어떤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너 총괄 본부 일로 옮겨라. 안 그러면 거래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예요? 뭐 거래 안 하는데 가야 되는데 또 근데 문제는 네. 사람들 너 두바이 갈래, 사우디 갈래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 두바이 가요. 두바이 가죠. 지금은 두바이 가죠. 네. 사우디 가려고 하면은 조금 가족들이 또 나는 갈 수 있는데 가족들이 안 간다고 하면 또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냥 협박만 해서 안 되구나. 예,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정말 큰 전략이 있네요. 예. 큰 계획이 있네 정말. 예. 근데 문제는 살기 좋은 도시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뭐 두바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을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를 능가하는 그렇게 하면 좀 관심을 끌지 않을까 했는데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뭐 시들어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혁신이죠, 혁신. 네. 혁신은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더 이상 뭐 거죠. 이제 뭐 일단 아이콘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두바이 가서 사진 찍지 누가 그리고 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대단한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티 설계하신 분들이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사우디 왕세자가 나는 나만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싶다. 그걸 했죠. 피라미드 같은 피라미드 처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 저게 가능해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말이 안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죠. 말이 안 되게 만들어. 그렇죠. 사우디 왕세자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가 그 수년 전에 남자 모나즈라는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 그걸 누가 샀는지 크리스 경매에서 그게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저는 아부다비에 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부다비에 박물관 새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샀어요. 금액이 세계 최고가죠. 엄청난 금액. 최고가. 깨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웃긴 것이 이것이 진위가 좀 이게 불분명한 건데 우리 같으면은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100% 진짜인지 모르고 근데 그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불분명하다는 거는 가짜인지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 자체가 이슈가 되고 언젠가 누가 사람이 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가이기 때문에. 최고가니까 이게 진짜네 가짜네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와서 이게 최고가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옴시티 자체도 이게 일단 말이 안 돼야 됩니다. 말이 되면은 말이 되면은 조금 하다가 언론에 안 다뤄주죠. 그러네. 지금 뭐 유튜브나 보면 다 네옴시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이 많이 됐죠. 근데 그게 이슈 메이커. 그게 계속 끊지지 않았잖아요. 사우디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바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너무 뛰어나.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분 머리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컨셉을 잘 잡았죠. 잘 잡았네요. 근데 또 그렇게 허황된 그런 계획만은 아닙니다. 제가 뭐 굉장히 연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루프랄지 그다음에 거기 두바이는 물이 좀 귀합니다. 식수가. 그래서 바닷물을 이렇게 식수로 이렇게 담수하는 건데 그걸 이제 태양열로 하겠다. 태양광으로.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되면은 거의 노벨상감이죠. 근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했는데 그 이론 자체로는 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물론 한 10년, 20년 되지 않을지라도 30년, 40년 그분은 한 50년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 되는 게요. 지금 기술로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지어 나가는 그럼요. 거니까. 지금 기술로 지면 이미 나중에 10년 뒤에는 obsolete 하는 거지 이게 뭐. 다 이게 뭐 이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럼요. 도로만 하더라도 뭐 10년 이거 뭐 2차선으로 했다가 나중에 지어 보니까 그때는 2차선 이게 아니네. 그래 가지고 후회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도시들이. 그때 할 때 아예 4차선, 6차선, 8차선 할 걸. 그렇죠. 기술을 할 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놓고 해야지. 지금 현재 기술을 해버리면 미래 도시가 그때 가서 다시 떠올릴 수 없고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보면은 그러면 왜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운으로 안 하고 일직선으로 하나? 그것도 보면은 이게 기본 컨셉이 20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패러다임 뭐냐면 도시는 이렇게 동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다 차로. 근데 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다 외교부에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캔슬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시라는 것이 이제 커갈수록 이게 차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20분 내에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나. 20분 내에 내 생활을 생활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나. 근데 20분 내에 서울의 세종시 정도 되는 거리를 하이퍼루프로 갈 수 있고 수평 대신 수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200m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라인이라고 그러죠. 200m가 있고 높이가 지금 500m 굉장히 높죠. 왜 이렇게 높아야 되나? 빛을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너무 덥잖아요. 이게 동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태양이 그럼 비추지 않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0m, 500m. 그러면 삼각함수를 써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쓰고 처음 이제 삼각함수 다시 써보는데 이게 각도가 한 68도가 나옵니다. 68도가 나오는데 한국의 한 정오에 한 낮에 그 태양의 고도가 7도 정도 됩니다. 적도 지방의 태양의 고도가 90도예요. 90도. 그 사우디는 한국과 그 적도의 중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77과 90도의 중간이니까 85도 정도, 88도 정도 거의 수직에 가깝죠. 그런데 그 수직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여름에 한 정오 정도는 약간 바닥의 한쪽 면 정도는 태양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외의 시간대는 태양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늘이 되는구나. 그늘이 되고 또 문제는 더 좋은 건 겨울에는 태양이 고도가 훨씬 낮아요. 태양이 안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은 이 더운 태양을 다 가려버리고 그 찬 공기가 밑으로 가고 보통 더운 공기가 위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선한 기온이 되는 거 밑에는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상공원 특히 저충부 이거는 에너지가 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걸어 다닐 수 없지만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네옴시트 가능하죠. 그다음에 그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지만 그런 것도 빌딩으로 다 가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중동이지만 사막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하나하나가 말이 되게 다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미래 기술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조금씩 기획의 최종안이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맞습니다. 물론 저는 뭐 네옴시티의 전도사는 아니지만 좀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 들어가서 칠 수 있을 우리 건설 회사를 되게 잘하는데. 그럼요. 지금 벌써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네옴시티에 저희 그 기업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그 네옴시티 건설의 어떤 GS? 그런 것들을 예. 벌써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벌써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네옴시티 이제 착공이 돼 있고 제2중동부 예, 지금 가능할까요? 그럼요. 해야죠. 예, 예. 해야죠. 예,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CEO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제2중동부를 바라보는 경제학자로서 지역 경제학자로서 예. 제2중동부를 만들기 우리 기업가들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네, 제안이 있으신지. 일단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음. 하고 있는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사우디의 어떤 그 왕세자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어, 미래의 먹거리 이런 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우디 같은 경우 중동의 모든 절대 군주의 국가들은 어떤 국민과 절대 군주의 어떤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세금 너희들 세금 내지 말라. 음. 그리고 내가 너 에너지 보조금 다 주기 때문에 뭐 물보다 석유가 물보다 석유가 더 싸죠. 예. 그 말이 맞나요, 제가? 예, 맞죠. 맞죠. 예, 말이 맞습니다. 물보다 싼 석유. 예, 예. 그 말 에너지 보조금이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신 너희들은 나한테 불만을 갖지 말라 이런 식이죠. 근데 암묵적인 계약과 이게. 재밌네요. 네, 근데 그것이 에너지가 이제 석유가 없어지면은 이제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잠깐 내가 이 군주한테 받는 게 없는데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뭐 이제 회의감이 들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어떤 그 권력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수소 에너지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의 먹거리를 하려고 하고 계속 어떻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까. 그래서 자본가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 기업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어떤 혁신. 지금 세계가 어떤 탈석유화 시대로 그다음에 포스트 석유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동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몇몇 나라들 사우디나 UAE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도 조금 왜냐하면 이렇게 차로 어떤 상황이 되면 차로 가다가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 책에도 썼지만은 석유 시대가 아니죠. 석기 시대가 종말을 온 것은 돌이 없어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석유 시대가 종말은 석유 시대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훨씬 더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업들이 이게 아니네 해가지고 이렇게 턴하기는 너무 늦어버린다는데 지금부터 벌써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중동들이 벌써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그것들은 자기들이 베풀었던 것들인데 그거를 줄인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죠. 하물며 중동 같은 나라도 이렇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석유가 진출해 있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뭐 석유 화학 제품이 너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 참 준비를 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중동을 배우고 준비해 나갈 때 진출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시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우리 CEO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좋은 질문이네요. 예. 저는 늘 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사람이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뭐 시험을 할 때 항상 오픈북 오픈노트입니다. 뭐 다 가져와 다 봐라. 중요한 거는 사고 능력이죠. 그렇죠. 요즘 뭐 너무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자료가 다 뭐죠 있는데. 다 찾는데 그럼 뭐하러 배울러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정보화 시대 중요한 거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물론 관점이란 것이 어떤 정보를 왜곡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영어로 이제 confirmation bias라고 하죠. 뭐 자기가 확증 편향이라고. 확증 편향, 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한국어는 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확증 편향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 이런 것에 맞는 것만 예, 선택적으로 시사 해가지고 선택에 시사 선택해가지고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영어로 think outside the box, 예. 그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의 사고는, 사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동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중동 아까 말씀드렸던 두바이랄지 사우디랄지 이런 두 뭐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기존의 어떤 그 개념하고 다른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지키려고 하고 리더들이 젊은이들도 이제 청년들도 이제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그 폭넓은 그 책을 많이 그래서 우리 서 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뭐 좋은 책들을 예.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특히 인문학이랄지 해가면서 이렇게 그런 타인의 관점을 조금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패러다임을 늘 이렇게 패러다임을 경제학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뭐 노벨상을 보면은 심리학자가 최근 하지만 심리학자가 받았고 수학자가 받았고 보면은 경제학의 틀에 갇혀 있으면은 이것들을 항상 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돼야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좀 더 준비된 사람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젊은이들 꼭 이 말씀 명심해서 네. 혁신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뭐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찾아들고 있는데 불경기가 또 찾아와 버리니까 네. 굉장히 힘든데 미래 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중동이라는 네. 지역 경제를 보면서 정말 낙타와 벤츠와 테슬라로 대변되는 과거와 현재 미래 네. 우리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 오늘 우리 임성수 교수님 모시고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네.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책 언제 나오시나요? 조만간 빨리 집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집필하시면 또 한국 오실 거죠? 네. 안 되면 제가 불러주시면 미시간 돼요. 한번 가는 걸로. 예. 언제든지. 예, 준비해서 제 사무실로 오시면 뭐 거기서 예. 인터뷰해도. 그것도 예. 멋있겠네요. 네, 그것도 우리 또 괜찮은. 서평의 글로벌을 한번 해봐야 그것도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시면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한번. 예, 꿈을 한번 꿔볼까요? 네. 아니면 중동의 두바이에서 한번 하는 그것도 좋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좋네. 예. 중간에 한번 알아서 이렇게 꿈꾸는 세상. 우리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2중동궁 우리 함께 만드는데 네. 정말 굉장히 귀하신 네. 우리 중동 지역 경제학자로서 교수님의 고견 정말 잘 들었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